안녕하십니까. 원가정 인권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보이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보이가 너무 터무니없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 충분히 참작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또 신고가 해서 2번 신고가 된 바람에 이제 강제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은 아주 경미하게 100m 접근 금지 1달, 그리고 1달간 부모님이 상담받는 거로서 처분이 나오면 저희가 볼 때는 강제 분리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강제가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어머니의 심정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보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이가 어릴 때부터 멍이 잘 드는 아이예요. 그 병원에서도 시지각, 운동, 통합, 운동 발달 통합이 어려워서 이런 전방 주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각과 운동에 관련된 모든 그런 행동들이 좀 둔하고 어려운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사물이 있어도 잘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잘 넘어져요. 발도 좀 작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전날 아이 그 동생하고 이렇게 이제 놀다가 이제 등을 이제 부딪혀서 이제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뭔가 뼈가 이상이 있진 않은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봤더니 뼈에 이상은 없었었고 이제 아이가 그냥 이제 여기 멍 들었다 이제 그 정도의 통증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학교를 갔더니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무릎도 다쳐서 무릎도 여기 그 학교에 있는 계단에서 어디 철에 부딪혀서 무릎도 지금 다쳤고 등도 아프다고 해서 보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냉찜질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작년에도 두통 때문에 이제 계속 집에 질병 조퇴도 한 8번 정도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머리가 아파서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또래 관계에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회피하고 싶어서 계속 아프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그 원인들을 좀 찾으려고 이제 병원에 MRI도 의뢰를 한 상태였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두통을 계속 호소하니까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지 하고 그래서 이제 MRI 검사도 찍으러 갔었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워낙에 불안도가 높은 아이고 병원을 무서워하는 아이라 협조가 안 돼서 결국에는 검사는 아직 못하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고요. 그 이후로는 두통 호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지금 들어오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적응 잘하고 이제 친구도 잘 친구도 원래는 친구가 잘 없었는데 친구도 사귀어서 저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멍을 보건 선생님이 보시고 다른 곳도 다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이제 워낙에 멍이 잘 들던 아이니까 멍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이제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멍 때문에 신고를 했다라고 아보전 직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 상담, 지금 위클래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실제로 아동을 위한다고, 하는 건데, 저희한테 신고된, 지금까지 아동인권 침해로 신고된 가정들의 사례를 보면,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위클래스 상담 교사가 물론 이제 신고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다, 공부하기 싫다, 엄마가 막 힘들게 한다, 핸드폰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충분히 ADHD 아동의 지금까지 소견이 여러 군데 자기가 스스로 멍을 많이 들게 부딪혀서 멍이 드는 이런 아동이었는데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멍이 많이 발생했다. 또 학교에서 무릎도 까져서 멍이 들고 등짝에서 또 멍이 발견됐다. 이제 이것을 다
학대로 몰아가서 학대 의심으로 몰아가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자기 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아동을 잘 관리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충분히 검증해서 이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를 1차 작년에도 분명히 알았어요. 이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고 오히려 구청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전담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인데도 교사가 또 신고를 했다. 학교 선생님들이 도대체 자기 자녀가 이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함부로 신고하겠느냐.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동은 바로 이렇게 경찰이 조사를 하고 보건복지부 복지과 공무원들이 또 이걸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아동이 충분히 학대가 아닌 상황으로 발견이 돼도 이미 조사 가면 다 의심하면서 봐갖고 이걸 다 아동학대로 몰아서 강제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법원 재판관들도 아동학대 트랙은 무조건 강제분리되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아이를 뺏기고 보이가 지금 시설에 가 있는데 가자마자 또 어떤 병원에 가서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사연이 있던데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그날 강제 분리가 된다고 화요일 날 강제 분리가 된다고 남편한테 충격받지 마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안돼 말도 안돼 하면서 울었어요. 정말 너무 저는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아니 아이가 저희가 하지도 않은 그 상태를 멍을 보고 어떤 거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게 학교에서 생긴 멍인지 부모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아이 말만 듣고 아이도 부모가 했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왔었고 6시 집에 왔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아동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강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이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제 아이들이 마침 또 그 성모병원에 약을 재처방을 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네, ADHD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둘째도 네, 둘째도 그렇고 첫째 거랑 같이 약을 처방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금요일 그날 화요일 날 오셔서 짐을 가지러 왔을 때 금요일 날 은평 성모병원에 진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간을 물어보지는 않으셨고 그날 이제 금요일날 저는 둘째 때문에 첫째 때문에 갔지만 거기서 보이가 시설에 선생님들과 같이 온 거예요. 아, 그냥 우연히 만난 거네요? 우연히 만났죠. 그래서 엄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분리가 된 상황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정말 반갑게 마주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저하다가 혹시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네, 법을 어기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크게 문제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저도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기가 저한테 울면서 이제 오면서 엄마 왜? 나 여기 시설에 오는 거 동의했어? 엄마가 동의한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 동의 안 했잖아요. 안 했죠. 근데 그 아이는 시설에서 그분들한테는 엄마가 동의했기 때문에 왔다, 아빠가 동의했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알고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거기 시설 보호자들이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희 엄마가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너 오는 거 너무 기다리고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보희도 기도해야 돼. 하고 이제 물어봐주고 보희 아니도 물어봤어요. 보희야 거기 잠은 잘 자? 밥은 잘 먹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래도 다행히 네. 밥은 잘 먹고 있대요? 네, 밥은 잘 먹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만났는데, 그럼 병원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네. 이 상태, 보이 상태를 알고 네. 있는 거죠? 네. 그 병원 선생님이
너무 어이가 없었을 거네요. 이런 상황을 보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은평성모병원 이제 소아정신과는 아이가 먼저 그 의사랑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아동이 저희 이제 딸이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보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 무슨 시설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많이 마음이 슬프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더니, 정말 어이없어 하고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소견서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참 감사하네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현재는 현행법에 의하면 의사들도 신고하는 의무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병원 소견에서 혹시 원인 불상의 뭐 멍이라든가 이런 타박 흔적이 나오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오히려 이 현재 성모병원에 계신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아이가 평상시 ADHD고 이렇게 많이 부딪혔고 멍이 있었다. 이걸 알고 있어서 이런 사유로 멍이 생겼다는 사유로 강제 분리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신 거죠.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부모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대한민국 법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얼마나 무섭게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정인이 사건이나 친부모가, 나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살해에 이르기까지 너무 심하게 구타하는 이런 나쁜 부모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다 이런 사건만 보도되니까 방송 기자들도 정신머리가 없어갖고 정말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아동인권이 어떤지를 공부하지도 않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문제가 법의 맹점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피해 부모가 영상을 지금 여러 방송에서 찍어갔었어요. 과거에도. 그런데 언론에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 언론 기자분들도 각성하시고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경찰 공무원들도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진짜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고, 최초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그 지자체가 있는데 있다면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을 해야지. 미국 같은 경우는 CPS가 아동학대로 신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분리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나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탐문해서 전문가 소견을 받고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강제 분리할 사안이 아닐 경우는 강제 분리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강제 분리가 능사인 줄로 생각을 해요. 여기에 누가 혜택을 봅니까? 시설이 혜택을 봐요. 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 끌어가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말고 공무수탁 사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아버전이라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벌고 시설에서도 아이들이 나오는 양육수당을 다 받아서 시설 운영비로 쓰고 아이들이 통장 들어와야 그걸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동의하지도 않은데 다 강제로 끌고 가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지금 아동 권리 헌정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세계인권선언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강제로 끌어가서 무조건 분리시키고 경미한 사안인데도 이렇게 시설에 잡아두는 것은 아동을 오히려 학대하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어떤 심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어이없이 분리가 된 게 저는 너무 황당하고요. 그러면 저만 분리가 됐으면 다른 가족들은 보이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면회를 계속 요구를 했으나 면회되지 않는다고 면회를 시켜주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얘기가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법원 결정문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화면상 보여드리는 거 보세요. 여기에는 행위자인 엄마만 100m 접근 금지예요. 또 행위자인 엄마도
유무선 통신 차단이 보통 병행이 되는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엄마도 통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엄마뿐이 아니라 다른 가족은 다 통화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은 면회까지 가능해요. 지금 현재 법원 결정문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아이랑 통화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은 2, 3일 뒤에 아이가 지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2, 3일 뒤에 통화를 아이 핸드폰으로 하겠다. 엄마는 전화를 못하지만 이제 아이 폰으로 저희에게 전화를 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또 주말이 되면은 지금 그분들의 말도 엄마가 전화를 하든 아이가 전화하든 통신 차단이 없다니까요. 법원 결정문에. 근데 그분들이 자꾸 말을 하는 엄마는 행위자니까 자격도 안 된다. 네. 일반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이 사건은 절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면회할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 사건이 너무나 억울하게 돼 있고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고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언을 받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강제로 분리가 되면서 그게 응급조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72시간을 무조건 강제로 분리됐고 그 다음에 저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자동으로 이게 임시조치라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한 달간 엄마는 100m 접근 금지, 시설로부터 100m 접근 금지, 그리고 저는 교육 상담까지도 1개월 동안 받아야 되는 그런 처분이 내려진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m 엄마가 접근 금지라면 아빠는 접근 금지 아니죠. 네, 저만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알죠. 방송을 드시는 분 아실 겁니다. 친인척은 친인척 양육 위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죠. 네. 외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럼 대리 양육 가정 위탁을 할 수가 있어서 얼마든지 안내도 해야 되는데 안내 받았나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죠. 네. 이것 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다 우리 보이를 만날 수도 있고 통신할 수도 있고 엄마도 통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무조건 이게 정말 분리될 사안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고 3일 동안 임시조치 결정해놓고 긴급조치 해놓고 그냥 자기들 행정 편의대로 법원으로 넘겨서 법원 결정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나쁘게 썼을 거라고요. 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네. 저희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그리고 법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들, 검사, 경찰 그리고 판사들의 정말로 무지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상이 충분히 참작돼야 될 사유가 여러 건이 있고 우리 증거서에도 나오지만 이런 특수한 질병이 있는 ADHD 아동에다가 지능이 저하된 아동을 이렇게 강제로 부모보다 더 잘 키우겠다고 시설에서 데려가면 나중에 시설에서 악화되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이 관련자들 다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물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그 책임질 거예요? 이런 국가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 어떻게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힘이 되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이를 위해서도 또 솔직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어떤 심정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런 사건을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경각심이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 한번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 막내 아이 이름은요. 찬민이에요. 찬민이 돌찬의 백성민이에요. 이 백성을 잘 돕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보이랑 그 동생이 둘째 아이 동생이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그런데 이 사회에 누가 되지 않고 바른 일원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 마음에 열심히 치료도 받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또 저도 책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아이들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회는 녹록지 않고요. 이 아이들을 특히 이제 보이는 지능까지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좋지 않고 색안경을 끼고 많이들 보세요. 그런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이 아이도 힘들겠지만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좀 잘 보듬어주고 이런 장애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이런 이해가 없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엄마의 아이의 그런 10살 미만의 아이의 발언권은 인정이 안 된다면서 그냥 멍 상태만 보고 그렇게 데려갔으면서 왜 그러면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몇 마디 나눠보면 이 부모가 정말 아이들한테 진심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 집에 왔던 12월에 무혐의 판정 났을 때도 그분들이 인정했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네요.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강제분리 당하고 나서 아보전 직원들이 와서 저희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면서도 저희 정말 억울한 거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어머니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도 임시조치라는 이 판결은 이거는 본인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미 떠난 상황이다. 그럼 그 전에 미리 그 분리조치가 되기 전에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미리 저희한테 와서 먼저 상담을 해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개선이 될 여지가 없다 했을 때 그때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어디에 발붙이고 살라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도 물론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러나 분리되는 경우는 여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그 아보전 직원이든 공무원이든 와서 직접 부모를 만나보고 작년 말에는 그렇게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와서 보면 되는데 이분들은 기계적으로 본 거예요. 1차가 아니라 2회차 신고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 아이가 1회나 2회나 똑같이 ADHD 증상이고 문제가 있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이걸 강제분리라는 기계적인 판정을 하고 이거를 그냥 일사천리로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재판으로 가서 엉터리 판결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동학대법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이렇게 잘못되고 잘못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아동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어요? 정말 저희는 애통하는 마음과 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을 모시고
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정말 한번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빨리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 가정으로 아이를 빨리 원가정 복귀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욕을 먹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한다고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어머니 너무 힘든데 와서 그 영상까지 찍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아이 보이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